지금 일본에서 먼저 좀 탐지를 한 것 같아요. 일본 매체 쪽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우리 합참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한 발을 더 쐈다. 그럼 두 발을 총 발사한 걸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아직 합참에서 북한이 쐈다는 두 번째 미사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 군 쪽에 정확한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뉴스 속보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동해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7시 44분에 한 발, 그리고 8시 51분에 오늘 두 번째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쏜 걸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하루에만 25발의 SRBM을 포함한 미사일 도발을 북한이 감행했습니다. 단행을 했습니다. 분단 이후에 유례 없는 미사일 도발이다라는 평가와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7시 44분과 8시 51분에 북한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발에 대해서, 즉 7시 44분에 발사한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군 관계자는 중장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현재까지 추정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미사일 종류와 궤적과 사거리는 조금 더 분석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일본에도 지금 제2연료시 발령됐습니다. 어제는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우리나라는 발령된 바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국방부의 합참 공보실장을 역임하신 엄효식 실장님, 지금 오늘 북한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현재까지는 더 쏜 걸로 보이고 오늘 하루 더 미사일 도발을 할 걸로 보이는데,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발사한 이 북한의 도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기존에 있었던 도발과는 매우 다른 양태를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NLL을 넘어서 쏜 것도 그렇고 또 하루에 20여 발의 다량의 미사일을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사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미사일 발사가 우리 군 당국의 어떠한 그 탐지 능력을 체크하거나 또는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차원에서 연속선상에서의 도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데 오늘 북한이 한 발을 더 쏜 것 같아요. NHK가 속보를 내고 있는데 북한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7시 44분과 8시 42분, 8시 51분 이렇게 북한이 오늘도 세 발을 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확한 아직 우리 군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됐다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미사일의 궤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조한범 박사님, 예. 오늘도 지금 벌써 세 발을 쏜 걸로 보이는데 북한이 오늘 하루 더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제 25발, 오늘 벌써 3발,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9월을 기점으로 북한의 대전략이 바뀌었어요. 예. 왜냐하면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그 핵 전략, 그 핵 교리를 법제화시켰거든요. 사용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9월 말에는 김정은이 7차례나 전술핵 운영부대에 가서 실전훈련을 했습니다. 모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우리 공항, 항구,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훈련을 했고 그걸 공개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북한이 예. 핵을 실전에 배치했고 네. 그 핵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거든요. 이걸 예. 핵 지렛대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래식 전략이 열세했던 국가 체제가 핵을 가지게 되면 이 도발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요. 공세적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의 도발을 보면 과거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와 있거나 네. 한미가 고강도의 훈련을 하면 북한이 좀 꼬리를 내렸어요. 예. 근데 지금은 모든 한미 훈련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산과 뭐 청주 등에 스텔스기와 핵 추진 잠수함이 와 있는데도 소형이긴 하지만 항공모함도 지금 한반도에 전개돼 있는데도 북한이 도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으로 안보리가 식물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대응을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북한의 공세적인 도발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엄효식 전 합참실장님, 오늘 세 발을 쏜 걸로 보이는데 이 전해지기로는 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ICBM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는 단거리 미사일을 주로 발사했는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여러 가지 역량을 볼 때 ICBM은 마지막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ICBM까지 쏘기는 약간 좀 그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예. 어제보다는 조금 더 사거리가 늘어난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 그 비슷한 정도 수준의 미사일 체계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어제는 SRBM 미사일을 일부러 북한이 선택했고 이번에는 그거보다 사거리가 많은 미사일을 일부러 선택했다. 이거 의도적인 도발이다. 북한의 계산 속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에서 특수한 수단으로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미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수한 수단을 점점 강도를 높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울릉도 쪽을 겨냥한 특별한 이유, 합참실장을 역임하셨잖아요. 공보실장을. 뭐라고 보십니까? 왜 울릉도 쪽을 노렸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이 주로 백령도, 연평도가 있는 서해 쪽을 주로 지켜봤습니다. 대개 군의 역량도 그쪽 부분에 집중이 됐었고요. 동해 지역이나 울릉도 지역은 사실 북한의 도발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예. 생각을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존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기습적인 도발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한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세계에서 방공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 이제 북미, EU,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MCRC 중앙방공통제소에서는 한반도 전구의 비행물체가 뜨는 순간 고도, 속도, 방향이 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울릉도 쪽을 쐈냐면 왜냐하면 속초는 57km, 울릉도는 167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경보는 속초에 울려야 되는데 울릉도에 울렸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방향이 울릉도였거든요. 그러면 MCRC에서 잡을 때는 이거 떨어질 거 언제 떨어질까 모르니까 당연히 울릉도에 경보를 울리게 돼 있거든요. 북한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의도했던 고도의 우리 내부에 혼란한 상황, 긴급한 상황을 의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똑같은 패턴으로 뭐 특별히 끔찍한 대가 뭐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냥 그동안 패턴보다는 더 자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울릉도 쪽으로 오발이다, 예. 낙탄이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계산된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합참이 명확하게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3발의 미사일을 지금까지 북한이 오늘 발사를 했다라고 합참이 확인을 해줬고요. 한 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2발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오늘은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걸로 현재 추정되는 도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이 굉장히 복합적인 도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간 서해 쪽으로 도발을 할 경우는 뭐 서해에만, 동해로 도발할 경우에는 동해로만. 근데 지금은 동해와 서해를 섞어서 도발을 했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어제도 뭐 단거리 미사일과 뭐 포탄 뭐 이런 거 섞어서 지금 도발하고 있는 양상. 네. 굉장히 복합적인 도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향도 마찬가지죠. 예. 어제는 원산에서 쐈기 때문에 거의 남동 쪽을 향했다 그러면 오늘의 그 같은 경우는 평양 쪽에서 동쪽으로, 즉 아오모리 밑에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후쿠시마 바로 위 중간지대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자극하는, 즉 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자극해서 결국 한미일 전체에 대한 어떤 합동 훈련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박정천의 어떤 그 어저께 아주 공포스러운 담화의 말하자면 끝을 보여주는 어떤 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 발사 지점 자체를 굉장히 이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복합적이다. 장거리와 중장거리를 같이 쓴다. 즉 아무래도 중장거리의 사거리로 보면 너무 원산이나 동해 쪽으로 인접하면 사실은 일본으로 바로 떨어지는 부분을 예. 좀 피해가기 위한, 말하자면 공해상에 떨주기 위한 아주 고도의 전략도 그 안에 숨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일본 방위상이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의 연일 미사일 도발 발사는 폭거다라는 매우 강경한 일본 방위상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엄효식 전 실장님, 저도 이제 국방부로 출입했던 기자로서 볼 때 북한이 이렇게 중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서 도발하고 동서해를 섞어서 도발하고 다양한 도발 수단을 섞어서 동시에 도발을 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의 방위 시스템의
허점이랄지 이 명백한 도발의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각각 다 다른데 이걸 과연 대한민국이 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기만 전술로 느껴지기도 하고 군인이셨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군의 입장에서 한번 이번 상황을 보면요. 예. 과연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을까? 아마 가장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군이 자기들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를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의 요점일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미사일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말로만 대응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어떤 행동으로서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 또는 심리적 불안,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러한 도발을 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서 동시에 도발을 할 때 혹여 실제로 우리를 겨냥해 타격을 할 때 우리 군은 이걸 다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요격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동안 우리 군이 다양한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을 보강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번에도 동시에 하루 동서해상에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 전부 대부분 탐지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군의 능력은 북한이 어떠한 미사일을 도발하더라도 전부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한범 박사님, 예.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미사일 있습니다. 시험 발사까지 한 미사일 중에 아주 고약한 녀석인데 고도를 높게 올라갔다가 궤적이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전 처음 봤는데 그런 미사일. 궤적을 보면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비행 궤적이 뚝 떨어져요, 고도가. 그러다가 다시 상승하는 궤적으로 상하 기동을 하는 미사일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풀업 기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탄도미사일의 특징은 관성 비행이기 때문에 이 탄도를 알면 떨어지는 지점을 예측할 수 있죠.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격을 이제 하는 미사일을 건데. 요격을 하는데 마지막에 교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자재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사실상 정밀하게 요격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북한이 남한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건 전면전입니다. 그러니까 100발 쏘면 100발을 다 막는 개념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을 막고 온전한 전력으로 응징보복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못 막는다 한 발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느냐. 미국도 다 못 막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북한의 무력 공격을 상쇄할 능력을 한미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한 발을 못 막는데 어떡하냐. 그런 개념으로 가면 이미 전면전 상황에서는 뭐 어느 정도 대문제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우리의 응징보복력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박정호 의원님. 네. 현재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공보 캠프에서도 맡으셨고 지금 이 상황을 여당과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또 달라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던 간에 저는 이 비례 대응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저희의 대응책을 보여줘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게 쉽게 그냥 늘 언제나 있었던 그런 도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는 어제도 오후에도 또 미사일 도발이 있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있었고, 저는 오늘 오후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긴 사정거리의 일본, 그리고 내일이나 오늘 오후는 어쩌면 태평양까지 가는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을 또 감행할지도 예. 모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회가 지금 극도로 좀 어수선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서 국민 모두가 애타고 있는 이 상황에 국내의 사회 불안도 야기하고 우리와 미국의 대응 체제도 검토해보는 다목적을 가진 예. 이 도발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 국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말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대응 체제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군도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저는 강력하게 예. 비례 대응 원칙에 의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북한이 내부적으로 도발의 적기라고 판단했을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민족이, 동포가 젊은 청년들의 희생 앞에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모두가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틈을 타서 이렇게 도발을 해오는 북한의 도발,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